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제까지 좋았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죠.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나오는 내용들과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중심으로 보면 좋을지에 대해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또 난리 났죠. 갑자기 무슨 대국민 담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시장 전체에 외국인도 좀 많이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많이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보다 조정이 나왔다. 일단 거기에 네이버와 카카오 여파가 없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세가 보여지면 우리 비교적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했을 때 일단 네이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 증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 EPS가 10% 상향될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높게 목표 주가를 좀 상향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쉽게 얘기하면 순수하게 실적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그냥 가격도 올라간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AI 브리핑이 출시될 예정이며 기존 사업에도 AI의 적용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도 했어서 어느 정도 기대값도 조금 선반영이 되고 있구나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만 덧붙이도록 하자면 지금 실적 좋죠. 근데 이것만으로 목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나 광고와 쇼핑은 내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윤석열 관련해서 탄핵 마무리되고 불확실성 해소되고 그리고 한국은 금리가 제자리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주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돈이 돌아요. 사람들은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단순하게 한국만 하더라도 소비력이 생기는 거에 따라서 광고 쇼핑이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게 뭐죠? 한국은 수출국가다. 해외에 판매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증시도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한국 쪽에서 수출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결국에 그 나라의 국가가 좀 잘 살아야 되는데 미국은 뭐 걱정할 게 없고 중국은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이나 이런 데도 막 캐나다 이런 데 보잖아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 얘기 들려오니까 자기들도 대응한다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처럼 이쪽 국가에서도 여력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 제품이 훨씬 더 많이 팔릴 수 있겠죠. 그럼 팔리는 만큼 돈 들어오고 돈 들어오면 또 그게 경제를 살찌우게 된다. 그러면 내수가 또 살아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네. 광고 쇼핑? 얘는 무조건이겠다. 그리고 지금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98%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요거 크게 안 바뀌면 그냥 편안하게 연말은 따뜻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요걸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좋은 게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요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도 금리에 대해서도 얼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발표한 CPI를 보면 조금 높아요. 목표는 2.0인데 한 2.7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물가가 쉽게 안 꺾이면 어, 금리 인하하다가 고금리를 일정 유지할 수 있겠네? 그러면 금리 동결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이때 약간 실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조정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 그거 이제 반영시키기 시작하면 그럼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도 인하를 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튕겨가는 모습 보여지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네이버와 카카오 동시에 작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같은 사업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 나오면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정도로 여기는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수급과 차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와, 이렇게 주구장창 사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랜만에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외국인 쪽에서
빨간불 들어오면 이 상승 자체를 외국인이 조금 더 이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가격 방어력을 높여주는데 되게 좋을 수 있다. 그러면 기관만 컴백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 털리는 게 유지되는지를 1순위로 보시면 되고요. 이건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 기관 오늘 좀 더 사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현재 자리는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차트적으로 21선을 한번 지켜주고는 있지만 근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11선을 한번 이탈했다고 회복했잖아요. 만약에 여기 또 한번 이탈해서 빠르게 회복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1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텐데 근데 21선 이탈하면 보통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 상단까지 가는 것처럼 상단 찍고 중앙선 이탈하면 하단까지 갈 수 있다. 한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건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는 대응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이 좋아서 이 위에서 꾸준하게 버티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보이시겠죠. 했을 때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또 언제 돌파한지 보시고 돌파한다면 결국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상단까지 가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말씀드린 이 매도 물량을 소화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수급과 함께 횡보하면서 여기가 많이 좀 녹아드는 것 같다. 그럼 여기 돌파하고서 버티면서 수급 괜찮으면 그때서야 수요가 완료됐다라고 생각하며 한 번 더 끌고 가는 식으로 여기는 공략 들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꾸준하게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고점을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그럼 패턴이 바뀐다.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돌아서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 게임은 여기 돌파 이후부터다. 카카오는 요렇게 현재 자리를 분석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어떻다? 지금 오늘 또 뉴스 이상한 거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핑계라고 해야 될까요? 막 그런 거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줬고 이게 증시에는 솔직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나 외국인 쪽 매수가 많았던 종목에는 조금 더 치명적이었다. 두 번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이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고 그런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꾸준하게 진행이 되며 우리나라 주요 국가들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것만 하더라도 괜찮은데 그 이외의 것도 좋기 때문에 수출 살아나는 것과 맞춰서 내수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랬을 때 네이버 카카오는 굉장히 많은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수급은 외국인 기관 꼭 보시면 되고요. 지지라인 아까 말씀드린 맥시멈 21선까지 둘 다 모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며 앞으로 금리 동결 때는 약간 횡보할 수 있겠지만 인하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때 한 번씩 더 올라가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위에 있는 요 매물대 요거 걱정하시면 되고요. 네이버는 크게 추세만 이탈 안 한다면 추가적으로 쭉 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략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남은 시간 화이팅입니다.